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시장이 이러한들 그래도 우리는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봐야겠죠. 오늘 실적과 수급 차트 이슈를 들여다볼 시간, 어떤 종목 얘기 나눌지 궁금해집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종목 공개하기 이전에요. ASR 종목이 있습니다. 4월 5일에 이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한국알코올이 지금 한 10% 이상의 수익 중입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또 전략, 그때 방송 보고 같이 사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시세 등락 자체가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평가 기업들의 특징을 보시면 특히나 또 제가 계속적으로 갖고 오고 있는 종목들이 스몰캡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의 특징이 기업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는 한 오히려 이런 등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업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오히려 이런 등락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들은 좀 따로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 자체가 워낙 출중하게 상당히 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갖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또 자산 가치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자산도 갖추고 있고 최근에 또 1분기 어닝 시즌 관련돼서도 좀 어닝 쇼크들이 나왔던 기업들도 많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시도 상당히 좀 고르게 순조로운 또 실적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시장 등락에서 남들이 팔 때 단기적으로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추가적으로 물량 좀 늘려가는 그 전략들도 충분히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목표 수익률 좀 높게 잡으시고 굳이 이런 시장에 대해서 대응들 많이 좀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로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기대 갖고 희망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박자 종목 무엇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자 고루고루 만족시킨 이 종목은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진바이오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사진이 나와서 어떤 기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부터 들여다볼게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이슈는 크게 일단 세 가지로 좀 추려서 왔고요. 일단 친환경 보시다시피 이제 축산업이랑 좀 많이 좀 밀접할 것 같다. 전방 산업 쪽. 예, 맞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기업 설명도 좀 드리겠지만 동물 약품이랑 이제 사료 첨가제 쪽을 전문적으로 해온 기업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단 선진국들 중심으로 축산업 안에서 친환경 사료에 대한 지금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돼지열병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란 구제역 광우병 관련돼서 동물 질병 관련돼서 나올 때마다 근데 크게 좀 이슈는 못 받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제 테마로서도 분명히 좀 묶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면 이런 또 마이크로캡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업 가치 대비 많이 좀 소외가 되었던 그리고 이런 또 이슈까지도 충분히 겸비된 이런 작은 기업이지만 나름대로 또 유동성도 좋은 기업이라면 안 좋은 장에서 또 반사적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 가지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런 얘기해 주시면 반칙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두실까요? 진바이오텍 그럼 기업 자체 내부적인 매력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 기업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요. 네, 간단하게 회사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동물 약품이라든지 사료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가 나와 있어요. 네. 그 발효 전문 기업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런 발효에 대한 동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통해서 이제 사료 첨가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이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력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캡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 미만인 지금 상당히 작은 기업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업적인 이제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찾아드리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가지고 왔는데 동사는 벌써 업력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2000년 3월에 먼저 사료 첨가제 제조 판매업을 이제 영위할 목적으로 이제 설립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2011년 거의 약 10년이 좀 넘었죠. 넘은 상황에서 꾸준히 이제 이 첨가 사료 첨가제 매출을 계속적으로 이제 캐시카우 역할로 기업 성장을 끌어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좀 꾸준히 축적된 현금을 가지고 2011년 10월에 국내 동물 약품 제조 판매사입니다. 그 다원 케미칼이라는 이제 주식을 이제 100%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동물 약품 사업까지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여기서 딱 포인트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료와 이제 동물 약품 한 곳에서 이제 다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지금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그 약품과 지금 사료 쪽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잡한 사업적인 부분들 지금 펼쳐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방 산업은 축산업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런 사료나 동물 관련된 질병 관련돼서는 본격적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충분히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올해 역시도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제품으로는 펩소이젠, 락토케어, 슈퍼솔 등이 있고 그 뒷말이 되게 소개글에 인상적인데요. 국내에는 경쟁 제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진바이오텍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실적도 좋았어요. 올해 실적 어느 정도까지 기대치 올려볼까요? 네, 일단 작년 실적을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수익성 또 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게 좀 작년에 628억이라는 연매출을 달성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보자면 1000억대가 안 돼서 좀 작은 기업이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동물약품하고 있는 상장사가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글벳이라든지 대성미생물이라는 딱 두 업체가 딱 나오거든요. 네. 이들에 비해서는 지금 재무적인 건전성이라든지 매출 규모는 상당히 동사가 크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치는 시가총액이죠. 오히려 그 두 기업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또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63억을 작년에 기록을 했는데 무려 이제 100%가 넘는 이제 수익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2017년까지만 보더라도 500억대 매출에서 크게 탈피를 못했어요, 동사가. 또 이 안에서 수익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5%를 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10%대가 넘는 영업이익 자체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속도로 좀 예상을 해본다면 800억대까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초반에 들어갔던 이제 설비 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인수를 했을 때에 대한 또 이제 영업 비용 자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올해 역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수치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자산 쪽을 좀 꼽을 수밖에 없는데 현금성 자산이 작년 기준, 결산 기준으로 약 한 305억 정도 금융상품 포함해서요. 그 정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18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의 약 500억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청산을 했을 때 순수하게 남길 수 있는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 그 자산 자체가 지금 한 500억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500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업력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 대한 또 자회사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광우병 관련돼서 계속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 매출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금 해외 시장에서 잠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원화 약세 쪽의 기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수출주들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반사적으로 충분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급 흐름을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막 시총 작은 종목 얘기할 때는 큰 주체 유입이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진바이오텍의 매력도를 좀 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손들의 관심을 좀 받는 종목이네요. 네, 근데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큼직큼직한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마이크로캡 대비 큰 손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동사의 발행 주식 수를 우리가 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 86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대주주, 최대 주주가 약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유통 주식 수가 약 600만 주인데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그 일평균 거래량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마이크로 기업들에 비해서는 개인적인 매매도 물론 지금 개인 투자자들 분들도 많이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스몰캡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유동성이 좀 떨어져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수급적인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4월 18일에 연중 신고가죠. 6,190원이라는 이제 기록을 하고 지금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매물이 그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추세라면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업도 지금 좋죠. 시장의 흐름으로 지금 은근히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면 앞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분명히 좀 삼아야 될 자리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 한 3% 밀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0.98% 이 낙폭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서 저희 가격 전략까지 한번 쭉 세워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현재 일단 단기 이평선 차트를 보시면요. 가볍게 보시면 일단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5,200원부터 6,200원까지 매물이 일단 제법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매물대에 대해서는 크게 좀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현 추세로 좀 예상을 해본다면 작년에 이제 시장 하반기 때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기업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래로 오히려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일단 이 음봉 자체 자리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나 조금 더 오래 보신다면 하반기까지도 이 고점 6,400원대, 500원대까지는 좀 잡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자리 5,000원대에서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분할적인 접근, 마이크로캡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시는 부분들보다는 분할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용을 하시면서 또 올라간다고 또 따라붙는 건 상당히 좀 안 좋은 또 전략 중에 하나고요. 또 밀릴 때 오히려 같이 동참해서 파는 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이런 흐름들 이용을 하셔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격 나쁘지 않고요. 손절가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4,550원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좀 밑으로 좀 깊게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5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1차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좀 넉넉하게 잡아주셨네요. 손절 라인은 의미가 없다. 진바이오텍에 대한 자신감 느껴집니다. 일단 진바이오텍 관심 종목에 넣어두겠다. 생각보다 회사가 탄탄하다. 이렇게 엘린님께서 글도 올려주셨네요.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점수를 받았을까요? 진바이오텍 실적이나 이슈는 만점이고요. 가격이나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켠에 자리는 남겨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거 하나 기억하자.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이슈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체 이제 가축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탄가스를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 이슈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오히려 메탄가스가 더 이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2020년까지 메탄 저감화 사료에 대한 비중을 높이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축산 업계 쪽에 계속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연 동사의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업력을 통해서 앞으로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업적인 가치가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리레이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가 얼마 되지 않는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 최소 1,000억대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바이오텍 시총 1,000억대는 넘어가줘야 되는 종목이다. 저희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오늘도 신준섭 팀장님과 함께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